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38라운드 한국 시간으로 6월 5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마요르카가 라요 바이에카노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제 내한 경기 나폴리와의 대결은 최종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고 뛸 마지막 경기가 매우 확실시된다, 유력시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스페인 언론들은 그냥 마지막 경기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예, 물론 100%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이제 1%의 그렇죠. 가능성 남겨두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게 마지막 경기일 것이다. 이에 대한 관심이 저희 한국 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높고 특히 마요르카 팬들이 높아요. 지금 스페인 매체들을 다 보면요, 이번 경기를 그냥 이강인의 마지막 경기 고별전으로 거의 헤드라인들이 다 뽑아져 나오고 있어요. 송모이시 구장에서의 마지막 경기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제목들을 뽑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유는 이제 저희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 이강인의 이적을 앞두고 그런 경기에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마요르카 내에서 이강인 선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올 시즌 라리가 전체 팬들이 봤을 때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를 좀 보여준다.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이강인 선수가 될 정도로 스페인 현지에서도 관심이 뜨겁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사를 하나 뽑은 건데요. OKDIDO에서 이제 그 제목 자체는 어떤 거냐면요, 이강인 마요르카와 작별인 건데요. 아디오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소제목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일요일에 이 한국인은 예상대로 손모이시에서 그의 마지막 경기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난 10년간 가장 위대했던 선수가 떠난다. 여기 헤니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천재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대단하다, 뛰어나다,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에게 매우 진지하다. 세리오, 이제 시리어스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대신해 멋진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건데요. 이강인 선수가 나가면 이제 대체 영입이 있을 것이다는 얘기인데, 이 보도가 이제 마지막 경기의 관전 포인트에 이강인이 중심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그의 마지막 경기장 불이 꺼지면은 그 일요일에 마법도 함께 꺼진다. 이강인 선수의 마법.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 중 가장 위대한 선수와 마요르카의 이별이다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헤니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강인이 지난 10년 동안 뛰었던 그 마요르카의 모든 선수 중에 가장 천재적이고 재능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현재 계약 중에 있지만 바이아웃 조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진지하게 이강인 영입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도 그를 모니터 중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아웃 조항을 얘기하면서 지난 마요르카에서 2시즌 동안 72경기에 출전해 7골 9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이번 시즌으로 6골 6도움을 올리면서 무리키에 이어서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공식 기록은 5도움이지만 이제 언론사들은 그 코너킥 마페오의 따당을 이강인 어시스트로 많이 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축구 선수로서 이강인의 실력 상승은 그가 선수 경력의 첫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뛸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또 이제 마요르카의 새로운 아이돌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무강 콤비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 두 선수의 합작골 기록이 발렌시아전까지 합하면 이제 무리키 14골, 이강인 6골로 20골인데, 마요르카가 사실 이제 굉장히 수비적인 팀이잖아요. 그렇죠. 37경기 동안 37라운드 동안 34골밖에 못 넣었는데 그중에 20골이면 60% 이상의 비율, 즉 이강인 무리키가 마요르카를 거의 잔류시켰다. 그렇죠. 그 경기당 한 골을 못 넣는 팀이니까 이건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분명히 그는 몹시 그리운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요르카 하면 사실 제 기억에는 근래 아센시오를 배출하게 됐고, 또 멀리 올라가면 그래도 구이사라든지 또 과거에 에투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꽤 있던 팀인데 10년 동안 이강인 선수가 최고였다. 요게 이제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일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지난 10년 동안은 딱 4시즌만 라리가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나머지는 라리가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보니까 그가 2부 리그, 심지어 3부 리그까지도 강등이 됐었던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저는 이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는 이강인이 맞습니다. 2012-13 시즌에 강등이 됐고요. 그 뒤에 2부, 3부까지 떨어졌다가 2019-2020 시즌에 이제 승격이 됐을 때 이때 코로나 시기이긴 했었죠. 쿠보가 있을 때 이제 쿠보가 좀 잘하게 됐고, 기성용 선수가 잠깐 갔다가 이제 제대로 뛰지 못하고 나왔었던 바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마요르카 하면은 항상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이 에투보다도 이바가사거든요. 그렇죠. 이바가사가 뛰었을 때가 마요르카의 전성기였거든요. 그때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그리고 코파델레이 우승도 하고 스페르코파 우승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바가사가 항상 보면 마요르카에서 에투가 더 저는 개인 성적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바가사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마요르카 내에선 더 높은데 그걸 연상시키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보니까 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제 마요르카가 2021 시즌에 1부 리그로 올라왔고 또 미국 자본의 투자도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영입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 지난 시즌에는 솔직히 제대로 포텐을 보여주지 못했고 팀도 마지막까지 강등 위기에 몰리다가 16위로 간신히 잔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 시즌에는 뭐 아기레 감독이 전술적으로 잘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창의성과 천재성이 지난 10년간 최고 순위를 좀 이끌었던 게 아니냐. 무리키 선수가 골은 많이 넣었지만 플레이 자체의 영향력은 이강인 선수가 특히 후반기에는 크지 않았느냐. 뭐 이강인 선수 실제 뭐 이번 시즌 6골 6도움으로 1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도 했고 뭐 단위 시즌 최다기도 하죠. 왜냐면은 이전까지는 라리가 7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골밖에 넣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 35경기에서 2배, 정확하게 2배인 6골을 넣었고요. 도움도 지난 시즌까지 74경기에서 6도움이었는데 이번 시즌 35경기에서 6도움을 벌써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마 동료들의 결정력이 더 좋았다면 도움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시즌이었어요. 예, 또 이강인 선수가 현재 드리블이 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볼을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들을 하면서 5위 밑에 있었던 순위가 어느덧 라리가 단독 2위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특히 드리블 성공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비니시우스가 295회 시도했는데 108회인 거고 탑5 안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이강인보다 드리블을 적게 시도한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많이 시도하고 이강인보다 적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전체 35경기에서 86회의 드리블을 성공시켰고 성공률은 거의 60% 후반대가 나오고 있다. 67%죠. 예, 그리고 이제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도 이게 가장 높은 성공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블 성공 횟수도 86회로 주드 벨링엄과 함께 공동 4위거든요.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도 벨링엄 제치고 단독 4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고요. 이강인 선수가 지난 그 바르셀로나전에 징계 때문에 네. 결장한 게 아쉽죠. 그때 뛰었으면은 지금 아마 3위였을 거예요, 이미. 그렇죠. 비니시우스, 메시 다음 이강인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기록이었고요. 근데 이제 뭐 드리블만 사실 뭐 드리블이 좋지만 드리블보다는 역시 기회 창출 능력이 이강인 선수의 최대 강점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한때 시즌 초반까지는 빅찬스가 가장 많기도 했었죠. 초창기 때는 공격수 뛰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빅찬스가 1위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내려오면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공동 4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비니시우스, 벤제마와 함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 뭐 최근 그 발렌시아전에 그 물론 문제들 때문에 경기를 좀 안 뛰고 있긴 한데 어찌됐거나 마지막 경기에서도 2기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빅찬스 메이킹 14개 했다는 건 실제로 이제 도움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뭐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후스코어드 평점에서는 7.07점으로 공동 1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그 위에 있는 발베르데나 다르데르랑은 0.01점 차이니까 잘하면은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요. 예, 최종전에 뭐 평점 8.9점대가 나온다면 순위가 확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라리가에서 올 시즌에 15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평점 네. 기록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소파스코어에서는 이제 그 7.14점으로 공동 18위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요. 뭐 위에 있는 선수들과 평점 차가 크진 않다 보니까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는 뭐 탑10까지는 어렵더라도 뭐 12위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유럽의 5대 리그 그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사실 뭐 유럽 리그 랭킹 1위를 다투고 있는 라리가에서 한국의 아직도 유망주인 이제 뭐 사실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인상적이고 특히 이게 자신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이 순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왼쪽 측면 미드필더들 중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4-4-2에서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라던가 아니면 왼쪽 윙이었을 때의 기록인 건데 7.14점으로 이제 전체 가장 높은 평점을 얻고 있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포지션보다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을 많이 수행한 건 아니거든요. 도리어 이번 시즌 가장 많이 수행한 거는 투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메짤라 역할을 가장 많이 특히 막판에 메짤라를 수행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이 포지션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얻고 있다는 거 이걸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스페인 라리가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4-2-3-1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10번형 선수 공미를 두는 축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공미에서 탑3에 드는 평점을 받았다. 네. 물론 이제 그리즈만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경기라고 보여서 격차가 크긴 해요. 클래스 차이가 크긴 한데 그리즈만이 괴물이에요. 예, 예. 하지만 이강인 선수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러니까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요르카는 이 최종전에서 어떤 좀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현재 마요르카의 순위는 한때는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이제 결국 12위까지 내려오긴 했거든요. 뭐 7위 오사수나가 승점 50점 그리고 12위
마요르카가 승점 47점이니까 어쩌면 7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들을 하겠지만요.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7위 오사수나와 9위 지로나가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심지어 마요르카랑 오사수나의 맞대결 전적 자체가요. 오사수나가 1승 1무로 우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로나가 올라갈 바에야 오사수나가 조금 더 그냥 격차를 벌려주는 게 나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마요르카하고 카디스의 승점 차는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13위로 떨어질 리는 없고요. 이제 마요르카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순위가 어디냐? 산술적으로는 8위까지도 가능하긴 해요.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가 이제 최종전이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니까 그럼 마요르카가 바이에카노한테 이기면은 승점 동률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라리가는 맞대결 전적을 먼저 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2무로 동률이에요. 그러니까 맞대결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꼴득실이잖아요. 예. 아틀레틱 빌바오가 플러스 4고요. 마요르카는 마이너스 9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8위도 불가능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라이오 바이에카노는 맞대결이니까 이거 이기면 무조건 라이오 바이에카노보다는 위로 올라가게 돼요. 예. 그리고 오사수나가 지로나한테 이겨준다면은 마요르카가 라이오한테 이겼을 때 지로나까지 제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도 소시에다드 원정이니까 쉽지 않은 경기인데다가 세비야는 주중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예,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세비야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세비야까지 제치면서 현실적으로 9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즉 라이오 바이에카노를 이길 경우 뭐 9위 내지 10위 정도로 이제 시즌을 탑 10으로 마친다면 역시나 지난 10년간 최고의 성과다. 그리고 네. 여기에 또 이강인 선수가 1위를 담당해 준다면 더더욱이나 아름다운 유종의 네. 미를 거두면서 이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최근 13경기에서는 4승 3무 5패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어요. 특히 퐁당퐁당이 많았던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딱 그 13경기 있는 동안에 홈에서는 3승 3무 무패로 호성적을 올렸어요. 예. 반면에 이제 원정에서는 1승 1무 5패의 부진을 보였거든요. 심지어 그 전에는 5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원정 12경기에서 1승 1무 10패의 극도의 부진을 보였던 게 마요르카가 컨퍼런스 리그까지 노려볼 수 있었다가 내려오게 된 이유로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마요르카의 이번 시즌 홈 성적은 9승 5무 4패로 승점 32점을 올렸고 패한 경기가 이제 베티스전 1대 2패, 바르셀로나전 0대 1패, 그리고 세비야전 0대 1패, 엘체전 0대 1패. 그러니까 엘체전을 제외하면은 다 강팀들이었고 4패가 전부 다 한 골차. 예. 아슬아슬한 패배였어요.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원래 섬이잖아요. 딱 네.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홈에서 유난히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죠. 반면에 섬에 있다는 점 때문에 원정 가면 유난히 약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정에 갈 때마다의 피로를 생각하면 또 마요르카가 불리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그런 여건 속에 또 전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아 팬들을 위해서 더울 때 낮 경기를 되게 많이 네. 했어요. 그때 많이 뭐라 하다 보니까 요새는 새벽 경기가 많은데 그게 또 선수들의 체력에 영향을 줬다고 아기레 감독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어쨌건 근데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 홈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승리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게다가 라이오 바이에카노도 그렇게 이 경기에 큰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라이오 바이에카노 같은 경우는 최근 15경기 4승 3무 8패에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비아레알전에 2대1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요. 문제는 이제 원정에서 4연패 포함해가지고 7경기 1무 6패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라이오 바이에카노가 최근 15경기에서 4승 3무 8패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는 홈에서 4승 2무 2패를 기록했기 때문이었어요. 예, 라이오도 사실 홈에서 정말 팬들의 강력한 응원이 좀 그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열정적인 팀인데 원정 가면 그 힘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보시면은 이 원정에서 뭐 강팀들에게 진 것도 있지만 엘체한테도 4대0으로 질 정도로 좀 원정에서 좀 안 좋았다. 후반기 들어서 퇴장 선수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라이오가 여러모로 조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뭐 선수단의 결장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뭐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은디아이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스타시치도 뭐 아예 그냥 아웃이 됐고요. 부상으로요. 그 이제 라이오하고 이제 데 갈라에타가 현재까지는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재활 단계인데 출전이 과연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라이오 바이에카노는 뭐 현재 뚜렷한 결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양 팀은 뭐 그래도 마지막 경기 가용 가능한 가장 좋은 선수들을 내놓고 뭐 시즌을 마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원래 최근에는 은디아이가 무리키의 파트너로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은디아이가 이번 경기는 결장하다 보니까 아마도 카데웨레가
갈랄레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중원은 이제 대 갈랄레타가 선발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은 대 갈랄레타가 나올 수 있다면 선발로 나오겠고, 아니면은 바바가 나오면서 이제 이강인과 모를라네스가 역삼각형 형태로 중원을 구축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좌우 윙백은 뭐 자우메 코스타와 마페오 항상 서는 라인인 거고요. 발리엔트하고 코페테하고 하츠카두니치가 일단 뭐 쓸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라이오가 선발 출전이 가능하다면은 그러면 하츠카두니치나 코페테 대신에 라이오가 이제 선발로 나오겠죠. 예, 라이오가 조전인데 손가락 부상이기 때문에 뭐 출전이 뭐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갈라레타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끝으로 팀을 떠나긴 하지만 지난 2시즌 동안 이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워낙 헌신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면서 홈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라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시팔라손이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그 윙포워드고요. 프란 가르시아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다음 시즌에 바이백으로 돌아가는 것이 확정이 그렇죠. 된 선수입니다. 또 이제 뭐 최전방에는 라우데 토마스라고 한때는 뭐 그 스페인 대표팀에도 뽑혔던 공격수가 있긴 하죠. 지난 시즌에 이제 잘했는데 올 시즌에 이제 이적 문제에서 이제 네. 진통을 겪다 보니까 전반기에 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만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폼이 많이 떨어졌는데 뭐 어찌됐거나 이 라이오가 분명히 한참 좋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로 떨어져 있어서 이번 경기는 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으로 마요르카 팬들 앞에서 멋진 마법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에서의 최종전, 지난 10년간 가장 위대했던 천재적이었던 선수라는 그 평가에 걸맞는 멋진 플레이로 유종의 매를 거둘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